이제 1시간이 잤는데 아직도 인사야. 우리 방은 인사동이에요. 인사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날 때까지 인사. 또 끝나고 나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수고는 유신이다 했는데 그 다들 아니 자기들끼리 막 인사하는데 한 3시간, 수고하셨어요 한 1시간. 수고는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4시간 동안 떠드느라고 내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자,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现秀。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newcut.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자TV 유신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 두 번째는 제보, 세 번째는 뉴커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소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소봉이요? 들어보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방송의 왕국. 방송의 왕국에서는 뒷배우가 다양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전직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기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장사꾼, 이외에도 온갖 잡쓰레기 양아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양아치 속에 도도하게 숨어있는 다양한 직종의 상위층도 있지요. 오늘 방송의 왕국에서는 특사가 그들 중 한 명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기생충 가정부 아줌마예요. 악플을 엄청 다셨더라고 검사님.
아유, 나는 로마 시대 때 검사인 줄 알았어요. 같이 가셔야죠. 감사받으러. 동물의 왕국이 아닌 방송의 왕국. 결국 로마 시대 때 검사는 감찰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방송의 왕국의 이치인 것입니다. 자, 유신의 안티 중에 로마 시대 검사가 있다고 그러네요. 검투사. 검을 잘 다뤘나 봐요. 자, 그래서 요새 여기저기서 검사. 빵사도 아니고 죽사도 아니고 밥사도 아니고 여기저기 검사. 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로마 시대 검투사, 줄임말인 검사라고 합니다. 자, 유신의 악플러들, 적들이 아주 꼼꼼하게 유신을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의 말,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찰서 갔다 왔는데요. 내용이 뭐 골 때립니다. 또 뭐 자세히 얘기하면 또 쪼로로 가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그 팝콘 TV의 한 여성 BJ 팬들이 제가 뉴스 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김해창 테러 당할 때예요. 정신없을 때인데 갑자기 그 모 여성 BJ 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 여 BJ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동방송 중에.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제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 중에 그 여성 BJ가 저한테 메일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처를 드리고 이제 그 오후에 통화를 하고 이제 자료를 받고 해가지고 기사를 올렸어요. 기사를 올리니까 합방 제의를 한 게 상대방 남성 BJ다. 이걸 수정해달라고 해서 수정을 해줬는데 또 갑자기 BJ명을 가명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서 쓴 기사라서 이거를 수정해버리면 공신력,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설득을 했더니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셨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성폭력 센터도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그 소개해드린 성폭력 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일로. 그 BJ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사에 대한 요청만 있었고 유튜브나 다른 다시 보기 요청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팝콘 TV에서 그 여성 BJ가 방송을 하는데 그 방에서 내 얘기를 하고 닉네임 진오렌 버핏이라는 닉네임이 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해라. 거액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유 장난이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한 거예요. 누가 배후에 있는지는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예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내용이 너무나 황당한 게 기사 삭제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내용이 기사 삭제 요청을 했는데 내가 삭제를 안 해줬다라는 내용인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기사 삭제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 불성립이 됐는데 또다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고소한다는 얘기는 이미 전 첩보로 다 알고 있었어요. 유신 안티 단톡방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신이 뭐 감옥에 갈 수 있고 뭐 이제 유신 큰일 났다. 그게 아마 이 여성 BJ 그 고소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갔는데 저는 이제 명예훼손으로만 알고 갔었는데 아주 치밀하게 이 고소장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답변을 잘못하면 이제 잡힐 수 있는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많이 피곤한데도 하나하나 해가지고 추가 자료도 제출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요청을 한 거는 기사에 대한 브라인드 처리를 요청을 했고, 유튜브나 다른 다시 보기 요청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안 들어준 것처럼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잖아. 근데 너무 자기가 기사 요청을 했고 통화를 했고 이런 내용들은 언론중재위원회와 동일하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 내용이나 녹취록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저희 쪽으로 그냥 요청을 하면 되는데 기사 브라인드 처리 요청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일단 수비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수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를 맞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내용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나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그 적당한 속담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정말 예, 제대로 느껴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그 여성분들 어렵다고 했을 때 도와드리기가, 사실 이번에 뭉크와 샤갈림 때도 사실은 좀 주춤했어요. 제가 화이트크림님 몽캠 사건이랑 이 팝콘TV 여비제이 사건이랑 물심망류, 진짜 정신없을 때였거든요. 막 테러 당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김해창한테 테러 당하고 막 유튜브 채널 이사단이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애기 못진 그 이전에 화이트크림님 때는 어땠어요? 합의한다고 돌아다니셔가지고 저한테 고통을 주셨고, 이번에는 기사 써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뭉크와 샤갈림이 제보했을 때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 진짜 속마음이에요. 뭉크와 샤갈림한테는 죄송한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두 사건 겪어보니까 한 사건은 진짜 다 도와드렸는데 합의한다고 막 만나고 다니면서 막 감당이 안 되고, 두 번째 사건은 오히려 써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써줬는데 나보고 막 난리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뭉크와 샤갈림 사건 처음 익명으로 제보 들어왔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여성 시청자분들이나 돕고 싶은데, BJ분들 상처가 큽니다. 저도 그 공격당하면서 힘든 와중에 그거 다 자료해가지고 도와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당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게, 저는 기자니까 기사만 쓰면 되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다 챙겨드리고, 뭐 어디 도움 받고 계시냐, 여기가 있다 다 설명해드리고 다 연결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맞으니까 또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뭉크와 샤갈림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설마 이번에 또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100장이 넘는 거 다 뽑아가지고, 그 칼라 토너까지 교체하면서 A4 용지까지 사면서 작업하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됐어요. 이번마저 또 그러면 나는 이제 진짜 나 이거 안 받는다. 어떤 힘든 분이라도, 내가 죽겠는데 최소한 내가 도와준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역풍이 안 불어야 되는데, 나 이제 이번마저 하면 진짜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데서 기사화되면 받았어야 되겠다. 받았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익명 처리해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 특히 이 팝콘TV 여비제이 관련해서 난 이제 앞으로 팝콘TV 여비제이 분이 도와달라면 안 도와줄 겁니다. 팝콘TV 여비제이는 아주 제가 진짜 학을 뗐어요. 학을. 방송 중에 와서 방송 진행 방해가 돼도 도와달라고 해서
연락처 보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렸는데 무슨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래버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뭐 주아님은 성폭력 사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아님도 지금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뭉크와 샤갈림 사건은 절대 앞전 두 사건 같이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 했었는데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은 자료 추가해서 잘 마무리를 할 거고 맞대응은 일단 이 사건이 뭐 처분이 날 때까지 일단은 좀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만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쪽에 공문이나 내용 증명 보내면 유튜브나 다시 보기 쪽도 수정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걸 꼬투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팝콘TV 여비제이 사건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말하면 또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근데 그 고소장을 보니까 설계가 너무나 잘 돼 있더라. 그거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형편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김해창이 사건 저를 맞고소한 사건도 변호인을 선임했었거든요. 자 서른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전혀 악의적인 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고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뭐 통화 내용이나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좀 피로했는지에 대해서 난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도 쉘리와 권혁수. 제가 휴방할 때 시끌시끌 했었죠. 유명 유튜버 구도 쉘리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 몰카 관련 발언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했다. 구도 쉘리는 당시 배우 권혁수와의 합동방송 당시 논란을 빚은 상의 탈의 장면이 권혁수가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구도 쉘리는 지난 9월 30일 권혁수와 함께 등뼈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구도 쉘리는 식당에서 식사 도중 상의를 벗고 브라톱만 입은 채 방송을 진행했고 옆에 있던 권혁수는 놀란 표정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구도 쉘리의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구도 쉘리는 해명 방송을 진행하다가 몰카 관련 실언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었다. 구도 쉘리는 라이브 방송 시작 전 권혁수 오빠께 물어봤다. TV 촬영 때문에 안에 브라톱도 입고 있고 시청자들도 구도 쉘리 브라톱 콘셉트를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브라톱을 입고 촬영할까요? 아니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할까요? 그랬더니 혁수 오빠가 티셔츠 입은 채로 촬영하다가 네가 덥다면서 상의를 탈의해라 라고 하셨다. 내가 걱정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도 해줬다. 난 호주에 있었고 연예인이 아니니까 한국방송 수위나 정서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래서 혁수 오빠께 물어봤고 믿었다. 매니저님도 괜찮다고 했다. 처음에는 지켜주고 싶었다. 혁수 오빠가 먼저 해명을 해주실 거란 믿음도 있었다. 상의 탈의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다. 근데 그렇게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커뮤니티 글에 대해서는 내가 쓴 게 아니고 회사가 쓴 거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 건 괜찮다. 문화 차이 때문에 몰랐다고 하면 괜찮다. 근데 연예인이 주작하다 걸리면 안 되잖아라고 탈의시켰단 말을 못하게 했다. 연예계에서 주작한 거 알려지면 나 연예계 생명 끝이다. 간단한 주작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한 건 심각한 주작이다. 성범죄다. 성희롱이다. 남자인 나 권혁수가 여자인 너 구도 쉘리 옷을 벗겼다?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 그건 범죄다. 통화 끝에는 나 그렇게 되면 밥줄 끊겨서 주변에 그런 식으로 자살한 연예인들도 많다. 일단은 묻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혁수는 구도 쉘리의 주장에 대해
상의 탈의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고 해명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몰카 발언 후 논란이 되자 구도 쉘리가 오빠가 연출한 상황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했다. 죽음을 언급한 적도 협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공개 후 권혁수와 구도 쉘리는 실시간 검색에 등장했고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도 쉘리가 브라탑을 입은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구도 쉘리가 뜬 이유가 그 브라탑, 그러니까 자신의 뭐 뱃살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먹방을 하면서 그 특유의 말투 아시겠어요? 뭐 이런 말투가 유행되면서 인기를 얻은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라탑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사회 문화에 뭐 그 사람은 호주에서 생활을 호주였나? 예, 어디 있었어요? 어디 맞죠? 거기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왜 브라탑을 입었느냐? 방송을 재밌게, 그러니까 이 권혁수도 잘못한 게 방송을 얘기를 논의를 해서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였는데 이게 좀 오바였다면 사과드린다. 그냥 같이 사과를 하면 돼요, 권혁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심각한 것이고 저렇게 발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혁수는. 왜 그러냐면 본인과 함께 합동방송에서 그리고 본인보다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브라탑에 대해서 일부 시청자들이 못마땅한 시청자들이 항의를 했을 경우에 권혁수가 오빠로서 그 다음에 방송인으로서 야 이거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좀 화나게 해서 보기 언짢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자.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했으면은 권혁수는 아마 당분간 방송 활동하기 힘들 겁니다. 저렇게 진짜로 구도 쉘리가 한국 물정 모른다고 해서 저렇게 만약에 구도 쉘리 주장대로 얘기를 했으면 권혁수가 활동을 못하고 구도 쉘리가 굳이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만 저걸 거짓말했으면 구도 쉘리가 이제 유튜브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둘 다 살을 걸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몰카 발언은 자기가 물정을 잘 몰라서 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건데 자숙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구도 쉘리가 이 브라탑의 사람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그걸 권혁수 씨랑 상의를 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해결될 문제를 몰카 얘기를 본인이 실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언을 했으면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을 해야 되는데 자숙을 안 했어요. 자기가 사과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문화적인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자숙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긴 시간 동안 사과 방송하고 다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리 차면 기운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구두쉘리의 그 당당함, 그러니까 자신이 나 그래 살쪘다 어쩔래,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컨셉으로 당당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지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의 정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가이드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구한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호주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의 정서에 안 맞는 사람들의 반발이 생겨버린 것이고 권혁수가 잘못한 거는 저 발언을 했다는 거는 이제 진위여부를 밝혀야 되니까 오빠로서 그 다음에 방송을 했잖아요.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면 누가 잘하고 잘못이 아니라 같이 방송하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을 언짢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같이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큰일 나죠. 나문희 선생님 호박고구마 되는 거예요. 호박고구마 삶아서 한 박스 먹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참 그 권혁수 씨도 잘 이렇게 좀 무명하다가 잘 나가고 최근에 뭐 광고도 찍고 잘 나갔는데 구두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폭탄 효과가 돼버렸어요. 지금이라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자숙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뭉크몽 엘린 사건입니다. 제가 쉴 때 이 크레용팝의 엘린이 이 10억 로맨스 스캠의 열혈팬 폭로에 대해서 해명 방송을 진행을 했고 또 반박을 했어요. 이게 너무 엄청 긴데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뭉크몽 열혈팬 10억 그 별풍선과 유료 아이템 별풍선과 여러 가지 귀중한 뭐 이렇게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물을 10억 원 가까이 줬던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거의 이번 올해 별풍선도 대부분 다 뭉크몽이 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혈팬 뭉크몽의 주장은 자기가 좋아서 후원을 한 거 맞고 달라고 안 했지만 좋아서 후원한 거 맞고 실제로 만났고 그 다음에 다른 BJ들하고 같이 만나는 과정에서 스킨십도 있었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였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되니까 고백을 했는데 이제 너무나 좀 그냥 예의를 갖춰서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빴다, 상했다. 이러한 취지고 이 엘린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수다맨 유신 플러스 수다맨입니다. 엘린은 11월 3일 자신의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열혈팬 뭉크몽 로맨스 스캠 의혹을 해명했다. 엘린은 제가 해명글을 올렸다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이 방송이 첫 공식 입장이다. 이전에 누가 낚시를 해가지고 주요 언론사 몇 개가 낚였어요. 이 방송이 첫 공식 입장이다.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내용 중 오해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여행, 부모님 소개, 3억 원 가량의 선물, 다리를 찍은 사진, 결혼 및 스킨십, 개인 휴대전화 번호 및 집 주소 공개 등으로 먼저 둘이서 여행을 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설명하겠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처를 보면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다. 이야기의 발단은 다른 BJ들과 가평 여행을 계획한 것부터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계약한 것부터다. 망설였지만 아는 동료들이 많아서 10명의 BJ가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하지만 2명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됐고 8명의 BJ가 고기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방은 나 혼자 썼다. 절대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다. 어머니, 이모, 막내, 동생이 서울에 놀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니 A씨가 잘하는 호텔을 소개시켜줬고 금액을 지불하려 하자 만류하며 예약을 해줬다. 이후 방송에도 많이 나온 막내 동생을 보고 싶다고 했고 그 호텔에서 셋이 만났다. 2-3시간이 지나도 A씨가 오지 않아 가족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A씨가 도착했다. 그래서 막내 동생과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 어디 가니? 저분 누구야? 라고 해서 친한 오빠라고 인사를 시켜드렸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부모님을 소개시켜드리려 한 계획은 없었다. 크고 작은 선물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만큼 뭔 소리야 이게? 크고 작은 선물은 받은 적이 없지만 그만큼 받은 사실은 없다. 글을 보고 왜 3억 원가량이냐고 애씨에게 물었더니 내가 생각하기에도 3억 원은 아닌 것 같은데 글을 쓰면 이 정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더라. 고가의 선물을 무턱대고 받은 건 내 잘못이다. 후회하고 있다. A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을 게 있다. 사과를 하고 죄송한 마음에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는 다른 BJ를 통해 그 돈을 주려고 했다. 내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꼭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죄송한 마음에 받지 않겠다 받은 뒤 A씨에게 다시 돌려드렸다.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낯이었고 배 위에 강아지가 있었다. 그걸 찍어서 보냈는데 의도적으로 보냈다면 더 야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겠느냐. 내가 보낸 사진들은 SNS 등에 올린 사진이기도 했고 건전했다.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 다리가 나온 다른 사진도 보냈는데 상황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결혼 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절대 없다. 대화를 하다가 3년 보고 있다. 영혼 결혼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장난스러운 뉘앙스였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아니다.
스킨십은 가벼운 스킨십도 한 적이 없다. A씨는 밥을 먹으러 갈 때 어깨에 부딪힌 것도 스킨십이라고 하더라.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내가 먼저 알려드린 적이 없다. 방송에서 휴대전화가 2대라는 걸 보고 진짜 휴대전화 번호는 언제 알려주냐며 요구했다. 집 주소는 그분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줄 때 노출됐다. 집문 앞까지 동행했다고 하는데 내가 무거운 짐이 있어서 들어준 것뿐이다. 사건이 커지게 된 계기는 10월에 A씨가 고백을 했는데 내가 거절하면서다. 그분이 예전에 너로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데 너무 무서웠고 힘들었다. 방송을 시작할 때 A씨가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셔서 의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속상하고 안타깝다. A씨가 내게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말과 행동으로 오해하시고 상처받으신 것에 대해 죄송하다. 앞으로 말과 행동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다. 너무 길어. 엘린 해명방송 후에 열혈팬 문구몽은 같은 날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반박글을 적었다. 해당 글에는 안녕하세요 문구몽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의 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그 여비제의 해명방송을 보며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는 그녀의 태도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변명뿐인 해명방송에 팩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다. 맞습니다. 저는 단둘이 여행을 갔다는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BJ 커플들과 함께 여행을 갔고 그 전에 이런 멤버들과 여행을 갈 것인데 같이 갈 것이냐 물었습니다. 흔쾌히 함께 가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불편했지만 승낙을 했다? 그런 변명을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2. 엄마에게 잠깐 소개를 한 것이다. 원래 저와 만나기로 했던 시간에 회사에 일이 생겨 회의가 길어져 약 2시간 정도 약속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셨던 상황이었고 서울에 지내실 숙소를 예약해드렸습니다. 그 여비제이는 동생, 어머니, 이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무리 짓고 식사 자리에 가서 가족끼리 식사 시간을 방해하지 말고 어린 동생에게 용돈만 주고 자리를 피해드려야지 생각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여비제이를 밖으로 불러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를 안으로 데려가 본인의 어머니와 이모님께 저를 소개시킨 것입니다. 3. 선물이 다 합쳐서 3억이 안 된다. 1차 심경글에서처럼 목걸이, 가방, 구두, 옷, 냉장고, 이사비용 등 굵직한 것을 제외하고 1년의 시간 동안 예쁘다거나 마음에 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 있으면 크고 작은 선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 말했을 때 제가 글을 쓰다 보니 과장을 하게 되었다는 식의 얘기를 하던데 저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교묘하게 외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친한 오빠가 받는 선물들로 치부하기에는 과한 선물이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선물을 받아왔던 것과 단둘이 혹은 여러 커플들과 매일같이 만나면서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지 몰랐다는 무책임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태도에 화가 난 것입니다. 4. 5천만 원 관련 그 여비제이는 저에게 받을 돈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는 저에게 그동안 받은 것이 많아 받지 않기로 했다며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갔고 이를 그동안 받은 선물에 대한 대가로 돌려받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그 5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나오니 용돈벌이라고 생각하라며 수익률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 투자를 추천한 것입니다. 제 돈 5천만 원, 그 여비자의 돈 5천만 원을 투자해 매달 7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왔고 이를 5개월간 그 여비제이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5개월간의 수익은 관계없이 그녀가 투자한 돈 5천만 원을 당연히 돌려주려 한 것입니다. 미치겠네요. 5. 다리 사진.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사진이라니, 강아지를 보라고 보낸 사진이라니, 이것 또한 저의 오해라니요. 그리고 쌩얼이기 때문에 다리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 그 어떤 인과관계가 없으며 논점을 흐리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짧은 바지를 입고 다리를 찍어서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요? 6. 3년 뒤에 같이 살자. 저 역시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년 뒤에 같이 의지하며 살자는 것은 카톡에서뿐만 아니라 둘이 만났을 때 줄곧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3년 정도 보고 있다. 그 후 서로 의지하며 같이 살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7. 스킨십 관련. 직접 만나 이와 관련한 걸 물었을 때 걸을 때 어깨를 부딪히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변했다는데 결코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했다면 저의 과장과 학대 해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한 손잡기, 팔짱 등 함께 동석했던 지인들에게 증언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는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8. 개인 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려주었다. 집 주소도 어쩔 수 없이 오픈했다. 그 여비제이가 공개한 카톡처럼 개인 폰 번호는 제가 알려달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적인 연락이 시작된 계기가 그 여비제이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이고 한 달 동안 만남을 가지며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제가 개인 연락처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강요에 의해 오픈하게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집 주소 역시 사적인 만남이 지속되던 중 일어난 일이며 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역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 주소가 오픈되어 난감했다는 사람이 방송 일찍 끝낼 테니 지금 만나고 싶으니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 집 앞으로 픽업하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9. 10월 초 고백을 했을 때 협박을 했다. 고백에 대한 거절에 내년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협박을 했다니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1차 신경글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여비제이는 차라리 오빠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빠의 감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 내 진심을 알면서도 그동안 내 감정을 이용만 한 것이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별풍선 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기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낸 것입니다. 방송 내내 본의와는 다르게 오해를 하게 한 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본의야 자신만 알고 있는 마음이니 어떤 행동을 했건 오해라고 말한다면 제가 오해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녀가 했던 말과 행동이 상식선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함께 우결 컨셉의 유튜브를 찍고 있는 BJ님이 있습니다. 그 여비제이는 저에게 그분에게서 온 카톡을 굳이 캡처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비즈니스다, 질투할 것 없다라며 저에게 해명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서 말입니다. 해당 카톡은 상대 BJ님의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은 확실한 증거와 함께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한 내용은 이 사태와 문구뭉이 저라는 것을 알고 있는 타 BJ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이 역시 고소내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신경글에서 많은 분들에게 예상한 것처럼 모든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제이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해명 방송을 진행하더군요. 한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모든 이야기를 공개한 뒤 그녀가 어떤 해명을 놓을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은 둘 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 연인 관계든 썸을 타든 서로 좋은 관계였든 이런 돈에 엮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이 크레용파 멤버였던 엘린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열혈 팬이었던 뭉쿠뭉의 발언이 사실인지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뭉쿠뭉 쪽에 변호사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취재를 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쏘는 사람의 잘못이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는 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BJ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 BJ에게 너무 많이 후원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 사람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사귈 거고 결혼할 거면 적당히 후원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매력으로 쇼부를 봐야지, 막 이거 싸주고 저거 싸주고 하는 거는 결국 제3자들이 보기에도
아, 저건 돈으로 사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러니까 제발 좀 이성적인 호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실제 만나서 본인이 그런 호감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 호감에 대해서 밝히고,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비제이나 남비제이, 인기가 있는 BJ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겠어요, 관심을. 그래서 일단은 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거액의 돈을 아무리 좋아하고 호감이 있더라도. 두 번째는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1년도 안 된 사이에 몇 억을 쏘는 사람인데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본인이 사회생활도 하고 연예계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예? 그 비싼 선물과 그런 비용들을 다 대고 호텔을 잡아주고 이런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있다라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비제이들이 그렇습니다. 엘린뿐만 아니라 놓칠까봐 사귀는 남자 BJ도 숨기고, 남자들도 숨기고, 뭐 연애하는 것도 숨기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밝히게 되면은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그건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잘해주는 분에게 만나서 이렇게 호감을 보여서 그분이 이성적인 걸 보여준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몇 억까지 받을 때까지. 아이구야 힛! 네, 지켜보고 있다님 팝콘 555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켜보고 님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받은 사람의 책임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둘이 풀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긋난 건데 서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이 정도 내가 투자하고 마음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속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에 이렇게 폭로하기 전에, 그러니까 엘린의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다고 하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그것도 예의잖아요. 자기 아무나가 아니잖아. 자기한테 그 짧은 순간 몇억 원을 하고 가족들도 챙기고 자기도 챙기고 해준 사람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사랑의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나는 진짜 좋은 오빠가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마음인지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몰라줘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다. 그런데 너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뭉크몽님의 입장입니다. 본인이 상심을 했어. 근데 본인이 좋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했는데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들어. 근데 좋아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앞서간 것 같다.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거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잘 방송하고 나는 좀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사람의 감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뭐 성매수나 성매매가 아닌 이상 사랑하는 사이에 그 마음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고 뭘 주고 사요? 억지로 안 되는 거 상대방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그 상황에 닥쳤을 때의 예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엘린도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를 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정색을 하고 이게 왜요? 저는 그런 거 뭉크몽님 입장에서도 상처는 이해가 되지만 자기는 사랑이잖아요. 자기는 좋아했고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싶었고, 하지만 상대방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걸 냉정하게 적시를 해야죠. 아파도 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오빠 동생 관계로 가서 노력을 하는 거고, 상대방이 그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그래도 주변에 오빠밖에 없어 그러면은 또 새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이제 감정이나 그런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게 현명한 거였는데, 둘 다 그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결국은 터트려가지고 둘 다 욕먹고 있어요. 둘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다가 그렇게 몇억 원을 쐈냐, 생각 없이. 그 한쪽에서는 야, 그 몇억을 받고 그 고가의 선물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모르냐, 이렇게 양측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결국은. 그러니까 한 명은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상처받고, 그리고 한 명은 왜 그렇게 허튼 데다가 뒀었냐고 욕먹고, 한 명은 아니 그렇게 몇억을 쐈는데 이성으로서 좋아하는지도 몰랐냐, 말이 되냐, 이렇게 까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뭉크몽 엘린 사태는 결국은 둘 다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둘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한 명은 사랑하는데 한 명은 아직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오빠로서 좋아하는데 사랑은 아니고, 그래서 둘 다 상처받고, 이게 폭로돼 가지고 또 악플 달리고 해가지고 둘 다 또 공격받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에 대한 예의가 없었다,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잘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자기가 좋아서 쏘았고, 근데 이제 따져보면 결국은 감정 싸움밖에 안 돼요. 이거는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사랑은 깨졌는데,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다 깨졌는데. 자, 그리고 다음은 덕자 턱형.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조금 지나가면 잊혀진다. 자, BJ 덕자 덕을 봤던 정배우, 요즘은 이제 또 갈아타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도 별말 없고. 분명히 BJ 덕자 턱형 사건은 그냥 계약을 깨기 위한 어그로였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을 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결국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잊혀지고, 뭐 소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이 파기가 될지 재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사인했다는 게 말이 되며, 말이 안 되죠. 그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메인 편집자 문제 터지니까 갑자기 불공정 계약. 턱형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 내용이 다 공개된 것도 아니지만, 그 2주 동안 어그로 다 끌더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문제가, 아마 이제 앞으로 쉬쉬할 겁니다. 그러면서 짜자잔 할 가능성이 크죠. 수많은 사람들이 엮였습니다. 자, 최군 군우옥 시민단체 클린유시시에서 2달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클린유시 대표인 제가 지난달 말에 서초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도 빨리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 코가 석자라서 지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제보나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노랜 버핏 뭉크와 샤갈 소송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지노랜 버핏과 뭉크와 샤갈님이 주장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서, 일단 다시 정리해드리면, 뭉크와 샤갈님 집 근처 공원에서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나 이제 주장이 극명한데, 뭉크와 샤갈님은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성추행이었다. 유튜버 지노랜 버핏은 아니다, 썸이었다. 서로 어느 정도 그런 감정적인 교감이 있었다라는 주장이고, 제가 89장의 카톡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게 썸이라고 볼 수 있을까? 뭐 한 명은 진행자고
유튜브 진행자고 한 명은 그 유튜브 방송을 자주 보는 시청자고 입장에서 그 정도의 대화는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분명한 거는 처음에는 진노랜버핏이 당당하다가 그 뭉크와 샤갈님이 저에 대해서 제보한다고 하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유신에게 제보한다고 하니까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 사과를 하고 뭐 이렇게 나갔다는 게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일단은 피해자 3차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고, 이제 여성 성폭력 시민단체 관계자분이 함께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또 변호사분을 선임을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방송국 쪽하고 방송국 쪽이나 신문사 쪽하고 지금 연계를 해보려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그쪽 이제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하기로 했고, 이시우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때처럼 이거는 보도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국 뭐 뒤에 누가 도와주든 방송국에 한 방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송국이냐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 집회, 4차 집회를 얘기하시는데, 일단 저 수습 좀 하고, 제 코가 석자라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주말에 또 고향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아주 긴 시간 부산 특집을 진행을 해야 돼서 아마 4차 집회를 하게 되면 지스타 갔다 와서 아마 계획을 할 것 같은데,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뭐 멘탈에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소송이 너무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재소송, 상대방이 이제 공격 들어오는 소송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실수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뭉크와 샤갈님 소송은 11월 달에 아주 집중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뭉크와 샤갈님이 이제 집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와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노랜버핏뿐만 아니라 이 전체 그 소송, 그러니까 저의 공격의 뒤에 미스테리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백승환이라는 사람의 정체인데요. 이 사람이 뭐 이도명 음악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백승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진노랜버핏은 뭐 어떠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제보나 의견이 있는데, 일단 이 백승환과 백상현 일간투데이 기자가 아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는 사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연관관계를 하나씩 중요한 제보들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퍼즐을 맞춰가고 있고요. 이 백승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을 했고, 저도 이제 대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럴 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대결에서는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사를 역시나, 그래서 방송사 쪽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이 뭐 개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곳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일간투데이 이런 쪽 말고, 네, 주로 이런 사건을 다루는 언론사에서는 상당히,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잠깐 얘기했더니 그거 자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루트를 그 백승환이라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도 하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방송사를 통한 언론사를 통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찾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유신이 뉴스공장 나올 수도 있고 다스베이다에 나올 수도 있고 뉴스룸에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더 커져 버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저의 뿌리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는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근데 완전히 이게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이렇게 블록버스터급으로 커질 줄 몰랐어요. 백승환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안이 커졌고 나중에 저 뉴스공장 나오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공장에 한번 나와야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때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아마 이런 게 있었구나, 뿌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리고 창현이 공익 복무할 때 있었던 자살 퍼포먼스 사건 그 부분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남아에서 그 국제 행사 갔는데 아베 정말 우리 같으면 쌩까죠. 쌩까는데 아베 손 잡고 아베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베가 싫어 하는데 또 안 쳤잖아요. 소파에다가 11분 동안 담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정상회담을 뭐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일본은 북한 때문에 죽을 거 아실 거 지금 일본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이 지랄지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안으로만 쏘고 있어. 일본 근해로. 그러니까 지금 아베 똥꼬가 4분의 3박자로 지금 아파. 치질이야. 지금 외교 치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연일 동해안으로만 쏘고 있잖아. 동해안 그 일본 근해에다가만 쏘고 있어요. 가까운 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은 지금 치질 말기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일본 사람들도 불안하거든요. 미사일 사거리가.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막 지랄지랄 하잖아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근데 그 미사일은 계속 일본에다가만 쏘고 있어 가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지소미아 연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본 미국 통해 가지고 계속 이르고 있잖아요. 지소미아 해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단호하고 그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이상 절대 지소미아 연장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에서 자꾸 허튼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미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국방부가. 아직도 이 국방부의 군 애들이 미군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이 최근에 달라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근데 청와대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일본의 그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 이거는 일관적인 청와대 주장인데 국방부 쪽에 엄청난 외압이 들어오고 있다. 어디에서? 미군에서. 그래서 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계속 그 미국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청와대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방부인데 우리나라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 개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익을 얘기해야 되는데 국방부는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관이란 인간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의 문제점은 뭐냐? 도쿄올림픽이에요. 내년에 도쿄올림픽인데 지금 폭염하고 지진, 태풍에다가 방사능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위험하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뒤로 그것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냐. 내년에 올림픽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 관광객이 줄거나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아베는 세 가지 때문에 대가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북한 미사일, 방사포 실험, 그다음에 지소미아 종료, 그다음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재인의 외교가 통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박근혜 심지어 노무현 김대중 때도 일본의 외압을 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압이 심했냐면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직격탄으로 외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지소미아도 박근혜 정부 때 오바마 협박으로 체결된 거예요. 위안부 협상도 그렇고. 오바마가 협박한 겁니다. 오바마가 미국에서나 훌륭한 대통령일지 몰라도 한국에선 역적이에요. 사드도 그 설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게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이에요. 예? 중국의 사드 제재가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허가를 안 내줘요. 중국에.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다 팔아서 수익을 냈었는데 중국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우리나라 게임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게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사드 그 제재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수백조 손해봤을 겁니다. 저희 나라 몇 년 동안. 그 사드 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도 이 사드의 핵심이 레이더 기지인데 레이더 기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미사일 이동형 미사일만 설치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 제재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박찬주 삼청교육대. 이 양반 정말 히트다, 히트. 공관병 뭐 갑질 뭐 무혐의 받았다고 진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방 개혁하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군인 인권센터인가요? 그 소장한테 삼청교육대 발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개그맨 최군. 막 그 시청자들이 군대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뭐 삼청교육대 다녀오셨나 봐. 그 망언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비판받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군 대장이었던 사람이 군부 독재 시절에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막 패고 막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게 삼청교육대인데 어떻게 얼마 전까지 대장했던 사람이 세상에 군 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겠다는 그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군인권센터 그 소장이 군대를 안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런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집에서 소주 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믿었는데 박찬주 믿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군 인권센터 소장을 디스를 했는데 한 명이 목을 잡고 있어요. 황교안이 기가 막혀. 교안이가 기가 막혀. 황교안이 기가 막혀. 추후에 아니 그걸 정보를 자기를 그 영입 1호로 한 사람인데 황교안이 그거는 공부하고 왔어야지. 믿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비판한다고 디스를 해버리니까 황교안은 어떻게 해요. 단마진인데. 단마진 황교안 피부병 때문에 박찬주 팀킬. 자, 그리고 손흥민 태클 뭐 요걸 많이 변호해주고 막 그러시는데 뭐 손흥민이 자책도 많이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면 안 됩니다. 백태클은. 그래서 뭐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축구 선수는 몸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 고의성이 없었다, 의도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 백태클의 위험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로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백태클이고, 뭐 수비를 그렇다고 해서 뭐 쉬엄쉬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실수든 다 떠나서 손흥민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다시는 왜 그러냐면 손흥민한테 다른 선수가 똑같이 했을 때도 우리는 속상했을 거예요. 아무리 축구가 좀 다치기 쉽고 격정적인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훌륭한 선수는 자기도 안 다치고 다른 선수도 다치지 않게 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실수로라도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인 선수는 그게 생명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의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아주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선수 생활 하고 있는데 2번 퇴장당한 거면 그게 나쁜 편은 아닌데 그래도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런 이제 백태클 같은 거 없이 멋진 축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덕감은 손흥민 팬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게시글을 남겨놨어요. 유시님 적당히 하겠습니다. 적당히. 자, 전국 교통사고 요새 뭐 연말이라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거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몬스터 X는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나고 있고 현우는 뭐 유부녀를 만났다 모르고 만났다 그리고는 이제 무슨 합성을 해가지고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기자인데. 아니 난 기자인데 못 찾겠어. 어떻게 다 보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자 연예인 조작 사진이 떴다고 하면 남성분들이 막 찾고 다니면 여성분들이 스스리야 그러거든요. 근데 트위터 가니까 여성분들이 그렇게 찾고 다니시어요. 그러지 마요. 똑같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는.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여성 그 연예인들이 그런 노출 사진이나 조작 사진들이 유포될 때 고통받고 힘든 것처럼 남성 아이돌이나 연예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유출되고 그러면 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현우 사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현우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 팬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발 좀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좀 그런 사건 터졌을 때 사진 DM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시고 성별에 상관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똑같으니까 남녀노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통사고 얘기하면서 하여튼 뭐 크게 안 다쳤다니까 다행이고 뭐 국보급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뭐 뭔가 이렇게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절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쌍방 다 크게 부상이 없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아이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통사고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서 신호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더 강화해야 돼요. 신호위반, 뭐 과속 이게 항상 사고의 원인이잖아요. 사고의 원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졸음운전, 끼어들기, 그 다음에 보복운전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이렇게 과태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중범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교통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적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진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형벌로.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강력하게 처벌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음주운전, 졸음운전, 졸음운전도 이거 음주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방어가 안 된다고 하는 졸음운전이. 그리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과적, 그리고 보복운전, 그 다음에 무리한 끼어들기 이런 것은 뭐 중범죄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무조건 구속시켜야 합니다. 나 잡으려고 그러지? 제가 주로 고소당하는 게 명예훼손이거든요. 요새는 근데 아주 그냥 다양화하려고 적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잘못을 하면 몰랐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뭐 제가 무조건 옳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명예훼손 모욕으로 다 구속시키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악플러들 다 잡혀가서
구속영장 청구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감옥이 없습니다. 감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팩트체크 역시나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저도 들었어요. 그 엘리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 근데 확인이 안 돼서 더 그건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질문이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여성 운전자 도로에서 도보 걸음은 무단횡단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무단횡단도 당연히 포함시키고. 그래서 운전 중에 통화하거나 핸드폰 들고, 아직도 있어요. 택시기사 분들 중에서도 들고 통화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TV 보거나 아프리카 TV 방송하거나. 그러지 마요. 치킨 마요. 그러지 마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이고요. 그러지 마요. 치킨 마요. 그러지 마요. 치킨 마요. 치킨 마요. 잠깐만요. 자, 어서들 오세요. 몬스터 X요. 주화 여포 사건은 지금 취재 중에 있습니다. 원래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양해를 좀 구했어요. 컴과 거미줄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지금 주화 여포 뻥콘이나 탈세 의혹 사건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청귤차인데 제 단골 카페 청귤차인데 식었네요 좀. 아이고야 힘들고야.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경찰서에서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2시에 잘 수가 없죠. 다시 보기 올려야 되고 제보받은 거 정리하고 소송 준비해야 되고 잘래야 잘 수가 없답니다.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시간 딱 돼서 그냥 바로 자고 싶은데 그 다 자면은 일은 누가 하나? 일은 누가 하나? 유후 유후. 그리고 아까 지켜보고 있다님 팝콘 555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 터져가지고 리액션도 소소하게 하고. 저도 일찍 자고 싶어요. 그 고향에 가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푹 자요. 방송을 안 하니까 그냥 딱 밤에 누우면 자요. 그냥 꿈도 안 꾸고 이제 푹 자요. 여기서 쉴 때는 꿈을 자꾸 꾸거든요. 여기서 잘 때는 꿈을 자꾸 꾸고 막 깨고 막 그러는데 고향집에 가면 진짜 엄마 옆이라 그런가. 엄마 옆이라 그런가.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푹 자요.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음식 준비하고 필요한 거 체크하고 요즘 팩트 체크 겁나 뜨던데 신기하네. 아직도 여기서 튀기고 있으니 뭔 소리야. 예, 지켜보고 있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지켜보고 있다님과 함께 히릿. 네, 지켜보고 있다님 팝콘 333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어머니는 침대에서 주무시고요. 저는 밑에서 자요. 컴과 거미줄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원래는 저한테 막 침대에서 자라고. 네. 침대에서 자라고 막 하셨는데 제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막내 아들 고생한다고 꼭 침대에서 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하고 우리 미국산 소고기 먹고 있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우만 드시나요?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미국산이 좋다는데. 철구가 오늘 인스타 개설했네요. 서서히 복귀하려고 보네요. 복귀하려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몇 달 있어야 되지 않나? 누구 파워가 세니까 유슈님 한 발 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럼 기사를 안 썼겠지, 여포에 대해서. 지금 제보를 했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핑계대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정신이 혼미합니다. 내가 뭘 빼고 안 빼고 있어. 그럼 첫 번째 기사를 아예 안 썼겠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광우병이고 뭐고 없어요. 당장에 고기를 먹어야 되죠. 살코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니까 미국산 뭐 내장이나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부산물이라고 하죠. 부산물. 뭐 소 머리라든가 꼬리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우리가 뭐 해봐야 힘이 없어서 저도 뭐 이렇게 먹으면 국산 아니면 호주산 주로 먹는데 근데 식당에서 먹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섞어버리면 식당에서 먹는 거는 섞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소 내장 얘기하는 거 당신 내장. 여기 뭐 말을 해. 그렇군요. 전 누구의 파워와도 상관없이 제 의지대로 하는데 제가 힘드니까 지금 모든 사건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에 죽겠는데 지금. 자, 제가 심한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고입니다. 프란체스카 님도 마지막 경고고요. 말을 가려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전체 관람가니까. 전체 관람가기 때문에 말을 과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외는 없습니다. 자, 낙수무양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사자TV 유신쇼 시사토크쇼 뉴스까기 방송은 팝콘TV, 유튜브, 트위치TV, 팟빵 라디오에서 유신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컷 채널, M군 유신쇼 채널,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 애플 팟캐스트 유신쇼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고요. 심한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채팅창에서. 아이고야.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사우나도 아니고. 오늘 방송은 새벽 2시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시에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네 이놈! 조용히 해. 난닝구 찢어졌는데는 뭔 소리야.
인보사 파문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영장 기각. 그렇지, 대기업들은 다 기각이지. 조국 쪽은 무조건 잡혀 들어가고, 조국 쪽은 무조건 잡혀. 그러면 그렇지. 삼성이나 이런 데는 웃긴 게 삼성 그 간부들은 다 구속됐는데 대표는 구속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고. 채팅창에서 이상한 채팅하는 사람을 체금했더니 조용해졌네. 또 다들 라디오 모드인가? 소리를 한번 질러야 되나? 소리를 한번 질러야 말씀하세요. 부르지 말고. 유튜브 유료 아이템 구매 어떻게 하나요? 그 채팅창에 달러 표시 있죠? S달러. 거기로 후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후원금은 들어오나요? 뭔 후원금이 갑자기 들어와요? 요새 그 총선 준비해가지고 영입하고 있잖아요. 영입. 공기청정제 사건 이번 가습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기청정제 사건이 아니라 콘 써는 거 말고 해주신 분들도 많아.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응? 그 사생활, 회사일, 소송일, 후원 및 수익에 대한 질문하시면 차단되는데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잘 버티고 방송하시길래 벌기도 하고요. 제가 벌기도 하고. 최종 보스는 누구예요? 백승환일 것 같습니다. 최종 보스는 진오렌 버핏이 아니라 백승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환. 최종 보스 백승환. 최종 보스는 백승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진오렌 버핏은 뭐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또 상대방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후 베이비 그런 것이고요. 프리미어 12 한국 우승 가능할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별로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손흥민 경기도 안 봅니다. 저는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살 길이 바빠서. 내 살 길이 바빠서 지금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에휴, 설마 차단 때문에 그러겠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류가루 다람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 안 된다. 무슨 차단됐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11월 6일 수요일부터 하네. 에스프레소 위스케나다 쿠바. 우리나라는 또 저녁 7시부터 해. 왜 7시부터. 호주 대 대한민국.
7시 하면 이거 늦게까지 하잖아. 아, 짱나네. 아, 큰일 났네. 왜 7시에? 큰일. 다 7시야. 6, 7, 8. 금요일 날은 고향 간다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7시에. 큰일 났네. 다 죽었어. 그냥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아이고야. 헤이릿 컴과 거미줄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40명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4개 채널 다 합쳐가지고 600명 넘게 보고 계십니다. 차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뿌에뜨리코는 다 이겼네. 상대가 쿠바, 캐나다, 호주. 그렇구만. 아하, 그렇구만. 야, 근데 야구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 원래 야구 월드컵이었는데 야구 월드컵이었는데 반응이 저조해가지고 프리미어 12로 바꿨대요. 어차피 야구를 잘 안 해. 다른 나라들이. 돈 벌기 참 힘든데요. 다 힘들어요. 방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욕 한 바가지 하면 노란 딱지에다가 차다 먹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바로 노란 딱지에다가 심할 경우에는 커뮤니티 경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욕 많이 한다가 큰일 나요. 윤지호는 적색숲에 내린다는데 조연천은 그러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괘씸죄죠, 윤지호는. 감히 조선일보를 건드려. 윤지호는 그러니까 윤지호 씨는 도망갈 만 했어요. 윤지호 씨는 잘 알고 도망간 거야. 타이밍을 한국에 있었으면 분명히 어떻게든 잡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윤지호가 눈에 가시였겠어요. 근데 타이밍 잡아서 잘 빠졌지. 아마 윤석열 체제 하에서는 안 올 겁니다, 한국에. 지금 윤석열이 수구 세력하고 거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뒤통수 맞았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하고 검찰 개혁 잘 할 줄 알았는데 뒤통수 까고 했으니까. 이슈 한번. 구매 확인창이 안 뜨네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자, 칸초 가서 세일하길래 묶음으로 세일하길래 샀더니 글쎄 형평성이 없으니까. 범죄자 잡으면 좋은데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욕먹는 거지.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형평성이 없어요? 패스트트랙, 나경원, 황교안 수사를 안 하잖아요. 조연천 지금 내란인가요? 군란. 그 조연천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안 잡고 있잖아요, 아예. 조연천은 적색수배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자료 다 나오고 있는데도 뭐 움직이질 않잖아요. 박근혜 탄핵안 가결 시 군조치 검토 문건 공개.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2016년 당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청와대의 계엄령 검토에 관한 문건 11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문서 제목만으로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1월 4일 보도자를 통해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보고 문서 목록 11건을 공개했다. 해당 공개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 11건이다. 특히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2월 9일 보고된 문건으로 해당 날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날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현천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조현천은 적색수배 인터폴 적색수배를 안 하고 후원금 받은 거 아니 솔직히 말해봐. 후원금을 줬는데 어디다 쓰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안 그래요?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쓰라고 윤지호 쓰라고 준 거 아니야. 변호사 선임하고 뭐 생활하는데 쓰라고. 근데 그걸 횡령했대.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윤지호 쓰라고 준 돈을 윤지호가 횡령을 했다. 무슨 말일까요? 난 참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돼서 아무튼 조현천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윤지호만 적색수배 해가지고 잡겠대요.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것입니다. 채팅창에 싸우지 마시고 광고를 네가 붙여봤냐? 붙어요. 광고는 그 구독자 1000명 지나면 애드센스 붙일 수 있는데 죽음 이용했다고 밝혀진 적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무슨. 아니 증언만 했는데 참고인으로 증언만 했는데 뭘 이용을 해요. 후원금 모금이 불량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일단 잡을 사람은 안 잡고, 그러니까 후원금에 뭐 어떻게 모았건 이거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윤지호가 조현천보다 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세금의 공정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방송을 하세요. 본인이 방송을 하시고 제가 윈터님 아프다고 하셔가 적당히 하라는데도 열심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반말하는 거 봐봐. 저러니까 차단되는 거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적당히 하라니까 매니저 아주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적당히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송가인은 인기 비결이 뭐라고 보나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송가인이여라우 모르겠어요. 내 코가 석자. 송가인이여라우를 내가 뭐 신경 못 쓰고서 내 코가 석자라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 후원금을 밝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쓰라고 줬는데 뭘 밝혀요? 쓰라고 줬는데 누구한테 밝혀 후원금을?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쓰라고 줬는데 어디다 쓰든 자기 마음이지 뭐.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송가인이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라.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 됩니다. 물 다 빠지면 노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후원 받았겠죠. 자기가 돈 많은데 뭐 돈 얘기를 하겠어요. 윤지호를 잡고 김어준이라고 쓴다. 김어준 총수가 윤지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먼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본인도 속았다거나 뭔가가, 두 번째는 지금 단계에서 밝힐 상황이 아니라든가. 지금 장자연 사건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윤지호 사라지고 나서. 그러니까 윤지호의 효과라는 거는 다른 효과가 아니에요. 장자연 사건을 계속 회자시켰거든요. 근데 윤지호가 캐나다 가고 나서 장자연 사건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김학의 사건은 그나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장자연 사건은 확실히 개입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장자연 사건. 지금 장자연 사건 그러니까 지금 윤지호의 후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호도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윤지호가 있었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이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거예요. 근데 윤지호가 캐나다로 가면서 장자연 사건을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학의 사건은 그나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장자연 사건은 다시 묻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도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최종 보스 백승환한테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태양의 계절은 안 봅니다. 안 봐. 자, 오늘 방송은 2시까지 진행될 야, 이걸 찾아냈어? 엘린이 그 저기 해명 방송했던 장소를 찾아냈네요. 누가? 엔터테인먼트를 찾아냈네. 스타일 D 코퍼레이션. 와. 네티즌 수사대 쩐다요. 쩐다요? 네. 엘린 해명 방송한 장소를 찾아냈어. 네, 대단합니다루 다루다루다루. 그 장소를 찾아낸다. 김학의는 가르마가 다르다는 걸로 쟁점이라는 게 약간은 코미디인 듯요. 아이고. 아무튼 그렇고. 자, 이번 주 금토일은 고향에 갑니다. 이번 주 금토일은 고향에 가서 휴방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부산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 턱집. 부산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지스타 취재도 하고, 11월 16일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신쇼 부산 서면 팬파티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회비는 2만원입니다. 조만간 공지가 뜰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방송 공지 게시판에 올라갈 거니까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부산 특집으로 마무리하고, 아이고야.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는 유신쇼 송년 파티가 홍대
대한맥주집에서 있습니다. 12월 7일 오후 5시부터 송년 파티 대한맥주 홍대 직영점에서 있고요. 12월 7일입니다. 회비는 2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작 타는 소리. 그렇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팬정모를 하니까 팬파티를 하니까 장소는 예약을 해놨고요. 아직 공개는 안 하고 나중에 그 집합이라는 거 만나는 장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거기로 잘 찾아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찾아서 오셔서 단톡방에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왔어요 하시고, 올해는 12월 7일 송년 파티 하고 나면 이제 모임은 모두 마무리를 짓고 새해를 맞이해야죠. 내년 7월에 스튜디오 이전을 하는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잘 할 수 있을래나. 앞으로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에서 뇌 팩트 하시고 욕하세요. 사과하기 싫으면. 뭔 소리예요 아까부터 자꾸. 낙수무양님, 네, 이상한 얘기를 아까부터 자꾸 제안을 좀 걸어야 되는. 자꾸 아까부터 광우병 얘기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우병에 한이 맺히셨나.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하시고 할 만큼 하셨으면 그만하셔야지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해요. 하여튼 윤지호보다 잡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2시에 마감합니다. 2시에 마감을 하고 하겠습니다. 르르르르르르. 광우병은 숨기고 싶은 사실. 이게 발병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 걸려서 뭐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당장에 걸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하는데, 이게 광우병이라는 게 언제 이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서, 나오면 이미 늦어서 그냥 그 광우병 예방 백신을 빨리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면상을 때려버리고 싶다 진짜. 누구 면상을 보고 있는데 면상을 때리고 싶네. 면상이 주먹을 부르는 면상이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저 면상을 어떡하면. 예, 광우병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오늘 뭐 주제와 깊이 관련된 내용도 아닌데 코가 자꾸 막힌다. 코가 막히고 키가 막힌다 이거. 그네가 축산보험을 없애버렸죠. 박근혜가 망친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명박은 4대강으로 녹조라떼를 만들었고, 박근혜는 오바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꼭두각시노릇하다가 나라를 말아먹고, 이명박은 강을 말아먹고 박근혜는 나라를 말아먹고. 다음 연애 부분에 댓글을 없애니까 악플이 없어져서 개인적으로 좋던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없애려면 다 없애든가. 차라리 그냥 댓글을 다 없애버리면. 문재인은 아직 정권이 안 끝났잖아요. 정권이 끝나면 또 욕먹을 건 욕먹고 그러겠죠.
야, 팝콘 TV 또 과부하 걸렸다 야. 팝콘 TV는 왜 과부하가 걸리는 걸까요? 갑자기. 왜 과부하가 이렇게 걸리냐? 팝콘 TV는 시청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 그러하고 명박이가 부시한테 잘 보이려고 광우병 소고기로 국민을 죽이려고 들었더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그래서 탄핵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갔다가 병원에 가 있죠. 노인성 질환인데 수술한다고 굳이 병원에 가가지고. 강기정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의의 사도 기정이 형.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당장에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강기정 수석이 그 뭐죠? 뭐지? 그 저기 그 야당하고 대화하는 역할이잖아요. 정무수석? 정무수석인가? 예? 국회랑 얘기하는 사람인데 너무 다혈질이라서 팔짱을 끼니 근육이 멋스러워. 그렇군요. 예.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의 역할이 예? 여당 야당 국회에 가가지고 싸바싸바 하는 건데 하기야 근데 관계 좋아봐야 어차피 나경원은 상관없으니까. 나경원은 뭐 사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막 까니 발로까 막까 나경원은 그냥 무조건 까니까 뭐 좋아봤자. 아직 예산 부분이 남아서 그렇긴 해요. 근데 예산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들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거든. 지들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는데 뭐 예산 끝까지 뭐 거부하면 지들도 뭐 여당만 죽나 야당도 죽지. 저번에 그 추경 예산 때도 그랬잖아요. 추경 예산 때도 그 쪽지 돌렸잖아. 자유한국당 의원한테만 필요한 예산 보내라고. 여당은 다른 당은 안 보내고 자유한국당만 쪽지 보내가지고 의견 있으면 보내라고. 그다음에 또 음주 술 먹고 왔다는 예산 심의 기관인데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술 먹고 왔다라는 의혹 때문에 개망신 당하고. 고함 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더 심한데 욕도 하고. 근데 엘린이 다리 찍어서 보낸 건 얼굴 찍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다리가 찍혀져서 그렇군요. 믿어줄 사람도 어딘가 있겠지 뭐. 외계라도.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한당이 미워도 뭐 지지자가까지 뭐. 자기가 정치적인 소신이겠지 뭐. 먹돌이 봐요. 먹돌이 박근혜 탄핵 집회 몇 번이나 갔는데 홍준표 찍었잖아. 먹돌이 검찰 개혁 집회 갔다 와서 아마 내년에 자유한국당 찍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신인데 뭐 굳이. K 방송 복귀했던데 걔네들은 뭐 없어요. 따지는 거. 설리 죽음 어느 정도 잊혀지니까 또 귀신같이 복귀했겠지 뭐. 자, 채팅창에서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하시고 유펠레님 고해를 하기 전에. 아니 생각해봐. 사진을 보낼 때 잘못 찍었으면 삭제를 하지 왜 보냅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 아니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그거 삭제해야지 왜 보내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주장했다가 제명이 됐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주장을 하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그런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제명이 됐어요. 제명이 됐어요. 제명이. 그러지 마요. 치킨 마요. 자, 그러하고 그러하죠. 그러하죠. 자, 그러하고요. 그러하지요. 그러합니다르. 악플러들이 또 슬슬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합니다. 엘린도 다시 복귀할걸요? 트위치에서 알몸 노출하고 남자친구 노출된 여비제이 이제 방송 접겠다고 하는데 다시 복귀했잖아요. 사람들이 와 진짜 멘탈 갑이다. 예? 다시는 방송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어요. 자기 관련된 거 삭제해달라고 삭제 요청 다 하고 한 달 만에 복귀해가지고 저희 뉴코에도 그 기사 삭제해달라고 요청. 와 대단합니다. 뭐 돈 아니겠어요? 수익?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유신님 강남스타일 패러디한 거 엄청 웃기네요. 방금 보고. 그렇군요. 그게 제대로 공개만 됐어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 제작한 회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 제작한 회사가 잘 됐으면은 대박 났을 텐데 회사가 그냥 트위치는 돈이 안 터져요. 트위치는 제휴해야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트위치는 제휴를 해야 광고료하고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휴를 안 해가지고. 근저당송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목소리 없이 반주만 있는 거 판매 안 하시나요? 벨소리로 삼고 싶어요. 이거는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 같은데. 멜로디가 좋고 목소리는 싫어서.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음원 담당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자숙이 한 달이군요. 아프리카에 비하면 긴 편이네. 근데 뭐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기 알몸을 다 봤는데 거기다가 남자친구 있는 거 숨기고 있다가 다 공개됐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유신님 목소리가 좋으다. 나는 피곤하다. 송년회 때 진오랜 버핏과 함께 시간 보내실 계획인가요? 뭔 개소리야. 죽고 싶어서 환장하나. 내가 왜 송년회 때 왜 진오랜 버핏을 만나요? 미쳤다고. 아니 뭐 기분 꿀꿀해질 일 있어요? 아니 송년회 때
애청자분들하고 시간 보내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주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무슨 송년회 때 그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도 아까운 저기 귀한 시간인데 미쳤다고 내가 송년 파티 때 그 인간을 만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쳤다고 내가. 아니 취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그런 건 있어도 미쳤다고 내가. 포기도 싫어. 포기도. 여러분들 같으면 보고 있겠어요. 몇 개월을 아주 전쟁을 하고 지긋지긋하게 아주 대리전, 그 지긋지긋한 대리전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퇴출시키는 게, 완벽하게 퇴출시키고 백승환, 백상현 미스터리 풀고 그러면 전쟁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의 끝으로 부배도 엄청 문제가 많은 사람이군요. 그쵸, 많죠.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취재는 별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자는 누구든지 만나야 됩니다.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는 기사를 쓸 수가 없죠. 기자는, 그러니까 기자 역할로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오프 더 레코더든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외에는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저의 방향성이란 게 있어서 취재가 아닌 이상 누구를 뭐 강제로 만나거나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다. 마약 BJ 이제 안 다루나요? 제보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뭐 별풍선 성매매 사건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별풍선 성매매 사건, 올해는 마약 BJ 사건인데 정보가 나올 듯 안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올 듯 그러네요. 작년에도 별풍선 성매매 사건으로 속썩이더니 결국은 그때도 판도라 상자가 열리지 않고 그러합니다. 올해 안에 퇴출 가능하겠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다뤄서 올해 목표가 진올해 목표 유튜브 퇴출이니까 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별의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국하고 조인이죠. 방송국하고 조인의 한방이 날려줘야지요. 한방이 날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사실 6호 처음 가봤는데 제 생각보다 공을 많이 들으신 게 보이네요. 어떤 분은 뭐
대충 그까이 거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던데. 예? 뭐 배우면 대충 그까이 거 만들 수 있는데 왜 돈 주고 샀냐고 그러던데. 너나 만들어 써라 그랬지. 아니 내가 배워서 다 할 거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생각해봐. 내가 배워서 다 할 거면 나는 무슨 천재야? 어? 아니 솔루션도 만